고3 학부모님들이 수시카드 컨설팅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입니다. 고3 학부모님들이 가장 후회하는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시카드 작성 컨설팅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늘 하소연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고3 학부모님들 그리고 실제 대입에 성공하신 학부모님들이 과거에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부분들을 3가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미래 이야기를 좀 할 걸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히 성적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야 할까입니다. 아이들에게 생기부 챙길 때 시간을 얼마나 쓰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90%의 시간을 생기부 소재 찾는 데 쓴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주제로 탐구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챙겨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생기부는 뒷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평소에 어떤 소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공부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미루다가 막상 수행평가가 오면 소재 찾느라 시간을 다 쓰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학종에서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머지 하향인 5지망, 6지망을 교과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내가 어떤 소재를 탐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생 혹은 예비 고1이라면 사실 시간은 있지만 고1, 고2 학생들은 현재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컨대 앞으로 어떤 소재를 탐구할지만 정하셔도 학생들이 생기부를 챙기는데 99%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들 소재 찾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니까요. 자, 그렇다면 소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계열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고 사실상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계열을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계열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그 계열에서 관심 분야가 어떤 건지를 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토대로 생기부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아이가 관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척을 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심화탐구를 열심히 했을 때 뽑아주는 전형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상은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대학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척을 하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입시를 했을 때 드론시티와 관련된 내용으로 생기부를 채웠었지만 대학교를 붙고 나서 드론을 쳐다본 적도 없고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선 어느 한 분야를 정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거를 아이와 잘 상담을 해보면서 정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머니께서는 늘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주셨고 이제 잘 알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다 잔소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든다면 아마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냥 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시라면 나중에 점차 시간이 되면 될수록 아이의 시간을 많이 아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컨설턴트보다 나 같은 사람들보다 너의 부모님이 너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너가 수행평가 때 그렇게 소재 찾느라 고생하는 거를 지금 빨리 없앴으면 조금 좋겠다 라는 말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컨설팅을 미리 받을 걸입니다. 대부분 고3이 되어서 마지막에 수시카드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수시카드 컨설팅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닙니다. 생기부 마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 컨설턴트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고3 학부모님들이 수시카드 컨설팅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기부를 미리 좀 챙길 걸입니다. 대부분 그냥 적당히 하면 생기부도 좋게 나오겠지 성적이 먼저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생기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 수시카드 컨설팅을 받거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받으면
되게 충격을 받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기 전에 생기부 컨설팅을 딱 1회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점검을 하고 앞으로 방향성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줘도 아이가 생기부를 챙기는데 시간을 조금 덜 쏟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은 정말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생기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부분이 소재 찾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통해서 생기부 스토리를 만들거나 생기부 방향성을 설정을 한다면 그 소재 찾는 게 정말 쉽습니다. 이제는 그 소재를 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재 찾느라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부가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가면 컨설팅 업체들 중에서 장기 관리를 요구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장기 관리에 대해서 크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국영수 같은 교과목들과는 다르게 생활기록부 자체가 초반에 원리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떻게 생기부를 챙길지 이것만 알면, 즉 방향성과 소재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입시는 특히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굉장히 꼬리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관리를 받으면서 옆에 컨설턴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행평가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나중에 면접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최소 한 번이라도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한테 안 받아도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라도 따로 상담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생기부 점검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공부할 걸.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특히 방학 때도 어머니께서는 그때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셨고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되게 책을 많이 읽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 시간에 TV 보고 싶은데 왜 계속 독서를 하시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정말 내가 이런 환경을 본받아서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같이 아이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입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아이가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 있는 논문에서도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최대한 아이의 생기부라도 같이 공부를 조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하느라 생기부에 투자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옆에서 부모님이 생기부에 대해 공부를 해준다면 아이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아무 꿈이 없었는데 환경과 관련된 스토리를 같이 구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 환경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생기부를 채우는데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는데 최대한 생기부 분야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것을 생기부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3 학부모님들 그리고 입시에 성공한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들을 참고해서 가장 후회하는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실제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아이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들어주는 거, 근데 이건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의 생기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아이와 함께 생기부 공부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다 대학 잘 갔으면 좋겠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실제 제가 입시할 때도 크게 헌신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네. 아이들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생기부를 조금만 도와주셔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생기부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입시 정보 차이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